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기종과 비행 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총 출동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금 전 국회와의 소통 강화 명목으로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일제히 배신의 정치라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한 갈등이 보수 정치권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논리인데 이에 한 후보는 공한증이자 협박의 정치라며 맞받았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에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수가 급증하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탄핵 공세를 펼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때이른 탄핵 언급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대세론에 다른 당권 주자들의 협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금기처럼 여겨져 왔던 바로 이게 등장했습니다. 배신의 정치라는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배신 정치 이런 논란이 자꾸 많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당을 살리고 당을 구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이 싸움이 친박 비박을 능가하는 훨씬 파탄의 관계가 될까 봐 제가 우려하고 자,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얘기하고 있는 이 배신의 정치. 이거는 지금 아픈 곳을 하나를 딱 짚고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 윤한 갈등을 짚고 있는 건데요. 이런 윤한 갈등이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그 핵심입니다. 파탄난 신뢰관계가 회복하려면 사심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좀 우선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를 바로 가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당대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신뢰관계, 파탄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렵겠구나. 충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뢰에 바탕한 약속 대련이나 쓴소리는 둘째치고 대화 자체가 총선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고 비대위원장 100일 동안에도 의미 있는 대화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소통은 전무하고 신뢰는 바닥 내지는 일단 잠정적으로 끝나 있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계속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금기된 단어 배신의 정치. 글쎄요, 이 얘기는 한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까지 꺼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층들의 트라우마, 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노린 건가요? 저는 이거 한동훈 캠프에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저 배신 프레임이랑 강남 좌파 프레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선거 전략상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강 2중 구도잖아요. 네. 그럼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협공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라든지 윤상현 후보에서 하나로 해가지고 협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배신자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과거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말렸을 때 그분도 처음에 시작은 증세 없는 복지 창조적 경제는 허구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거야말로 노선 가지고 갈등을 했는데 결국은 배신자 프레임이 네. 찍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은 억울해요. 그리고 보수 정서 기조에는 말씀하신 것 같이 좌파라든지 배신자 이거는 임기도 절반도 안 지난 지금 정권과 멀어지고 무너지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는 후보가 배신자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고 그것이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철우 경기지사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 좀 더 유연하게 그 대처를 했으면 좋은데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안 만나. 이철우 지사 나 안 만난다 그랬으니까 안 만나. 대통령은 나 몸이 안 좋아서 안 만났어. 돼서 전화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네. 쳐내는 정치밖에 안 돼서 네. 결국은 나중에 여론조사 얘기도 할 거지만은 어대한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저는 이래서 나오는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요. 배신의 정치는 공포 마케팅이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신의 정치 얘기가 주말 사이에 좀 나왔어요.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심에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공포 마케팅은 주로 보험회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가 공한증이라는 말까지 또 인용을 했습니다. 공한증, 원래는 이것도 중국이 우리 한국 축구를 무서워하는 그 증상을 공한증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또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공포를 이용해서 지금 뭔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 프레임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맞대응을 뭐 공포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그 배신자론의 프레임에 갇혀서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신자론 이야기 나오려면 한동훈 후보 입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는 저 윤석열 대통령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거든요. 네. 근데 그 한마디는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인데 그 말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약간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신자 프레임에 어쨌든 이제 뭐 네거티브 그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말리지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네. 줄곧 한동훈 후보가 뭐 그 총선 때 이야기했던 이조 심판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 공격하는 그 방법을 지금 써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야당 조국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지지층이 모인다.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후보의 전략이 이게 과연 적절한 이 대응 방식인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네. 자, 배신의 정치는 공한증, 공포 마케팅이다라는 한동훈 후보의 반박이었죠. 자, 이 반박에 원희룡 후보는요. 자신의 경험치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한 후보 쪽에서는 공한증이 퍼지고 있다. 처음부터 배신하려는 사람은 없죠. 근데 가다 보니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갈라서게 되는 거고 모두 배신자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본인은 절대 배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즈음에 해서 당을 떠나신 이력이 있다 보니까 뭐 비슷하다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흑 역사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 빨간불이 켜져 있는 길로 가면 분열과 탄핵과 배신의 길이 결국 종착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왜 경험자의 네. 그 길을 가본 경험자의 길을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예. 왜 그렇게 무시하고 갈라 그럽니까? 자, 저 두 사람이 과연 총선 때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친했던 분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경험을 원 후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치 선배로서 지금 조언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한동훈 후보가 정치 초보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요? 설득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희룡 후보가 뭐 자신의 경험 삼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들어보면은 본인이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했던 것이 본인의 과거 행적과 모순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에요. 2016년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고 본인은 바른정당에 만들어서 나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한 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원희룡 후보의 저 인터뷰를 보면은 꼭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핵과 배신의 길이 결국 종착점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마치 대통령에게 어떤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려요. 여당 후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네. 저런 이야기는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고 저분이 과연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후보가 맞는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반윤 후보나 할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네거티브로 흐르다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 흥행을 위한 어떤 요소로만 쫙 나왔다 들어가야 되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서로의 상처로 남을까 봐 혹여나 당내 분열의 어떤 불씨가 될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손을 드셨는데 짧게 말씀 드릴까요? 예. 근데 뭐 탄핵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탄핵 얘기는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나오고 있고 네. 어떤 특검에 대해서 판을 깐 거는 지금 한동훈 후보거든요. 거기서 무슨 뭐 제3자 조정안을 내기는 했지만 국민 여론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 나오면은 국민 여론이 높으면 다른 특검도 받을 수 있는 얘기고 유무죄를 떠나서 전국은 특검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원희룡 후보가 탄핵 얘기를 해가지고 반윤 후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협공 속에서 나머지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많이 좀 김이 빠진 상태죠. 현실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연대 운운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후보 연대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고요. 예. 나경원 의원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스스로 꺼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변에서 먼저 꺼내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꺼낸 적도 없고 중단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건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를 저희는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연대는 전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저와 같이 수도권 5선입니다. 저하고 좀 다른 정치 일정을 가지고 계시죠. 위기의식의 강도가 저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연대론 하면 이 들으신 세 분이 연대론인데 네. 그럼 도대체 누가 꺼낸 건가요? 처음에. 아마 연대의 필요성이 가장 큰 후보는 원희룡 그렇죠. 후보이지 누가 봐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연대, 원연대 해서 왜냐하면 두 후보는 뭐 반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친윤 후보 표방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약간 비윤 쪽이기 때문에 이 화학적 결합력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것도 한 당내 상황을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좀 상충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보여요. 미래 권력은 어떻게 보면은 대권까지 꿈을 갖고 있는 한동훈 전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정치 스케줄, 본인이 출사표를 던질 때도 나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대선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의 꿈은 대선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시장에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여러 차례 또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본인의 서울시장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한쪽에 완전히 이른바 줄을 서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셈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연대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시더군요. 나경원 후보는 연대는 생각 없을 것이다. 왜냐? 누구든 내가 서울시장이 되는데 유리한 사람과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자, 국민의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배신 대 공포입니다. 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 초반 3대1 대결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편 반면
한 후보는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화 문자 좀 그만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SNS에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이 아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일부 극성 지지자들을 향해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 주말 열린 해병대 예비역 집회에서 이재명을 연호하다 주최 측으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나이 40의 우상화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달 29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회의 사진에서 참석 간부 전원이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나온 게 확인됐습니다. 올해 40대에 접어든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한 걸로 보이는데 김정일 배지는 50살, 김일성 배지는 58살에 제작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이든 어떡하나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온 뒤 바이든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부정적이지만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은 물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민주당 지지 주류 언론들까지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갑질 공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 황해 방문을 시도하면서 정부 과천청사 관리 직원에게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과 민주당은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까마귀의 습격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까마귀가 전선을 끊거나 행인을 공격하는 탓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번식기를 맞아 공격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포획 포상금이 없는 데다 안전 문제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도 쉽지 않아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대표 경선전이 시작되고 일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반 한동훈 대 한동훈의 3대1 대결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지난 주말 사이에 한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러자 한 후보 측에서는요, 공한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협박의 정치를 그만두라,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 배신의 정치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던 발언이었죠. 이 당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당시의 반목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가 됐고 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당시 여당 의원들까지 동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이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나 후보는 지난 29일 이 한 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익을 위한 배신이면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후보가 자신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고 이 주장한 것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만 이 나 후보 캠프 측에서는요, 이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자신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네, 어제 원희룡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 소통과 신뢰, 경험 이렇게 세 가지가 없다면서 보다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를 만나서 대화해봤더니 윤 대통령과 의미 있는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너무 충격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윤상현 후보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심각한 계파 갈등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저희는 충돌이 있어도 약속 대련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검찰의 모든 수사와 모든 협력 관계를 해왔었고 어떤 그런 관계 아닙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대화가 사실상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라는 게 국민과의 신뢰도 있어야 되고 당하고의 신뢰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하고의 신뢰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을 경험해본 당사자로서 친박 비박의 그 파탄적인 관계의 10배, 20배 되는
파탄의 관계를 만들까 봐. 이 같은 새 후보의 배신 프레임 공세에는요, 지난 이준석 대표 사태 당시에 이 당정 분란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한 이 당원들의 우려, 그리고 경계심을 자극해서 결국 한 후보를 무너뜨리려는 전략, 이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공한증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이 공한증이라는 용어, 원래는 중국 축구가 한국 팀만 만나면 열세에 놓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이 한동훈의 한자로 바꿔서 한 후보를 두려워하는 현상,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모든 당권 주자가 한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 인신 공격성 공세를 펼친다면서 발생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한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출마 지역에 지원 유세를 하러 갔던 사진 3장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도 진심으로 이 3분 당선을 위해 뛰었다고 썼습니다. 새 후보자가 자신에 대해 배신의 정치를 한다는 취지로 협공에 나선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건데요. 관련해서 한 후보의 오늘 라디오 발언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너는 날 배신했어 이런 말 쓰세요? 많이 안 쓰시죠? 많이 생경한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라는 질문.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설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네, 원 후보는 오늘 낮까지 이렇게 자신의 SNS에 4개의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모두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한 후보가 이 전당대회를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원희룡 후보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민주당원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이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다라는 이 한 후보의 말을 겨냥해서는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과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원 후보의 오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역대급 참패였고요. 우리 대통령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당정 관계는 만약에 잘못 지도부가 뽑히면 당과 대통령이 사사건건 소통도 없이 정면 충돌할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축제라고요? 한동훈 후보 혼자 갑자기 이 화물차와 그리고 야당의 장갑차가 폭주하고 우리를 지금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스포츠카 혼자 복잡하고 엉켜있는 고속도로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스포츠카 혼자 몰 수 없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한동훈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같은 원희룡 후보의 비판을 또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안에 원 후보를 비롯했던 당시 여당 인사 다수가 찬성했다는 점, 그리고 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던 그 사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식으로 공박한 겁니다. 맞습니다. 한 후보의 반박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죠.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도 겨냥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학폭 피해자 같았던 나 후보가 이번에는 가해자 쪽에 섰다 이렇게 몰아세웠는데요.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 측이 꺼내든 공한증 주장에 대해서 이건 공한증이 아니라 우한증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앞서 언급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같았던 나경원 후보가 이번엔 가해자 쪽에 선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나 후보가 지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때 이 친윤계의 연판장 사태 같은 공세에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데 그땐 피해자였는데 이번에는 친윤 후보와 함께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꼬집은 겁니다. 여기에 나 후보는 오늘 취재진을 만나 한 후보가 재밌는 표현을 썼다면서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폭 피해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쪽은 윤심파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 후보가 대선 후보를 바로 가려는 생각 때문에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걱정이 있다. 따라서 한 대표가 무서운 공한증이 아니라 한 대표가 우려스러운 우한증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한 후보와 나 후보의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작년 3월에 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5% 있다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지원을 했고 예.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었죠. 예.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는 학폭 피해자였던 분이 학폭 가해자가 되신 것 같다고 비판을 했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윤심파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탄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관계뿐만 공한증이 아니라 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걱정되는 거죠. 한동훈 걱정된다. 우리 그러면 우한증이라 그래야 됩니까? 네, 어제 윤상현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전국 상황에서 여당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이번 전대 출마를 계기로 해서 부쩍 대중과의 접점 그리고 소통을 늘리고 있어서 일찌감치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층이 활발히 하고 있는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 사적인 사진들을 올려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지난달 29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열어서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오늘까지 올라온 게시글 모두 4개인데요. 첫 게시글은 한 후보의 반려묘인 양이와 타니의 사진이었고요. 이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 옥다 등에 출연한 헐리우드 스타 틸다 스윈튼과 함께 찍은 사진, 또 총선 이후에 당 동료들이 선물한 케이크 사진도 올렸습니다. 틸다 스윈튼은 우리 얼굴 보시면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그 할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온 영국 출신 배우죠. 그런데 아마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이태원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방한했던 그 틸다 스윈튼을 만났나 봅니다. 그 사진을 저렇게 올렸다는 게 한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아직 전대까지 20여일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 선거 판도를 좌우할 변수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 중에서 이 선거전 개막 직후에 불거졌던 나경원 원희룡 나경원 연대설은요 급속히 사그라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소개해 주시죠. 나경원 후보는 지난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이 원 후보와의 연대설을 거듭 일축한 바 있는데요. 그러자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온 원 후보 역시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원 후보는 나의원의 발언이 있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제든지 협력은 열려 있다면서 연대설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9일 나의원의 발언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나 후보의 입장을 적극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연대 운운하는데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고요.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우리가
스스로 꺼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꺼낸 적도 없고 중단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건 당사자가 있는 건데 당사자를 저희는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여당의 대표 경선 초반전에서 이 배신자 또 이 공한증 공방 이게 지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후보들의 주장 들려드렸는데 시청자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뭔가 좀 인신공격성의 그런 어떤 과열 조짐까지 보입니다. 이게 물론 흥행의 청신호가 될지 저희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당의 더군다나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었느냐? 여당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을 변화시킬 건지 그런 어떤 이념적인 또 정책적인 비전 싸움 이 부분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서 이게 과연 여당 대표 경선전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싸움을 하려면 사실 지지율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한 명이 일방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그 공격의 아젠다로 배신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배신이라는 것은요 한동훈 후보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배신, 거짓말, 약속 못 지키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배신의 프레임에서 사실 자유롭거든요.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프레임에 쌓이기 때문에 사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는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봅니다.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동선대위원장 맡으면서 같이 손을 잡고 끌어안고 우리는 브로맨스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친분감을 과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딱 이제 대표 경선에 붙는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없고 소통도 못하고 경험도 없다. 굉장히 아마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정치인들은 저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서로 비난하면 지금 나중에 이런 분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이제 궁금해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결국 정치에 대한 실망과 어떤 정치가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다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어떤 이 정말 선거전에서 같이 손잡고 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럼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때는 경험이 없고 신뢰가 없고 소통이 안 되는 후보인지 몰라서 그렇게 손을 들어줬나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어떻게 하면 보수 정치를 새롭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지금 이번 경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선과 어떤 정책과 이런 걸 가지고 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대통령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배신이 아니냐 무슨 우리가 뭐 왕조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건 일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네.